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일론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주식 당분간 안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안 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세미트럭 전용 공장도 나온다라고 해요. 자, 미국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안 좋았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도 하락폭을 키우면서 나스닥은 3% 넘게 하락했고, 다우랑 S&P 500도 2% 이상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과 관련해서 미디어에서는 소비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를 일단은 덧붙인 것인데, 최근 2개월 동안 미국 지수가 큰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큰 하락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하락의 트리거가 되었던 거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0.2% 감소 대비 더 그 감소폭이 컸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11개월 만에 최대의 감소폭을 소매 판매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오늘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상품 수요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경기 전반이 고꾸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소비 지표뿐만 아니라 생산 지표들도 부진했어요. 11월 달 미국 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교해서 0.2%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 역시 4.2% 선을 하회하고 있어요. 이게 한때 올해 4.6%를 넘어설 때도 있었는데 4.2%까지 하락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3.45%까지 좀 하락한 것을 보니까 내년에 있을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5%대 초반이 아니라 4% 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년물 금리가 어느 정도 미국의 기준금리 최종 인상폭을 좀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2.5%까지 올렸고 0.5%, 그러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라가르드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유럽 증시는 어제 또 3% 이상 급락을 했던 게 오늘 미국 장에도 또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모두들 다 빠졌는데요. 오늘 유독 녹색빛을 띄고 있는 게 있었으니 테슬라입니다. 오늘 애플이 무려 4.68%나 빠졌으니까 얼마나 증시 하락이 심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 테슬라는 0.56%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증시 하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5% 이상 올랐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선방을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는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작은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렸던 1900선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1800까지 오늘 감소를 했고, 어쨌든 1500선을 제가 지지라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나스닥이 121선을 세 차례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다 무산이 되었고, 자, 이에 따라서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1500선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그가 다우와 유럽 증시, 상해 증시 할 것 없이 큰 폭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PI 지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되면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왔죠. 예상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FOMC 회의 때도 비둘기파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연준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은 4% 후반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5%대 초반까지 올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꺾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줄여넣기 위해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가 많이 올랐던 미국 증시도 있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좀 일찍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연말 좀 산타랠리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집중 투자자라면 잘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10% 이상 큰 반등을 보여주었던 게 분명합니다. 산타랠리가 일찍 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연준의 점도표에 의하면 최종 기준금리가 5.1%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매 판매도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소매 판매 감소는 역시 미국인들의 지갑 수준이 좀 쪼그라들었다는 점에서 기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대비 실제 평균 임금 변화율은요, 최근 20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높지만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려야지 어느 정도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인상 속도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는 완연한 하락 추세라는 게 최근 2개월 동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지속 완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 FOMC 회의는 2월 1일에 있습니다. 내년 2월 1일에 있는데 베이비 스텝이 될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74%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와 미디어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 연준 역시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2월 1일 날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가 4.75% 정도에 이르면 그 다음에 있을 3월 20일에도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가 뭐 4% 후반 정도를 찍고 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1월 달이 되면 이제 바야흐로 연준의 피봇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시장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시장과 따로 노는 뭐 왕따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내릴 때도 크게 내리고 오를 때도 또 크게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향후를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뭐 3거래일간 하락이 심했었죠. 바로 월, 화, 수, 이번 주 월, 화, 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심했던 이유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거래일간 월, 화, 수, 이 3거래일간 3.6 빌리언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고요. 총 2,200만 주 정도 가까운 수량을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도의 평단가는 162불 정도가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의 매도의 사유는 역시 부채를 조심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뭐 주식을 판다라고 얘기는 안 해주죠. 하지만 이렇게 힌트를 준 게 있었습니다. 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인상할 때 부채를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트윗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트윗을 올린 날짜가 일론 머스크 주식 매도 날짜와 일치합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의 실제 금리도 이렇게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데요.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죠. 이게 7%대가 넘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6%가 넘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13빌리언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었어요. 트위터라는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트위터 인수에 사용을 했는데, 자,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이자만 1년에 1빌리언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1빌리언이면 이자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트윗을 말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들의 뱅커들이 3빌리언 정도 빚을 줄이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딱 이 금액이 이번에 판 금액과 거의 일치를 하죠. 이번에 판 금액은 3.6 빌리언이고 은행에서는 트위터에 관련된 빚 한 3빌리언 정도를 줄이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금액을 판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트위터 빚 갚으러 어느 정도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주주들을 달래주려고 하고 있어요. 트위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지만 I will make sure Tesla shareholders benefit from Twitter long term. 장기적으로는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테슬라 주주들은 이득을 볼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올해 네 번째로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일론은 올 한 해 동안 테슬라 주식을 22.9빌리언 정도 팔았습니다. 우리 돈 뭐 30조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주식 수는 9,400만 주가 되고, 올해 1년 동안 총 팔았던 주식들의 평균 판매 단가는 243불 정도가 돼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뭐 150불, 160불 되니까 뭐 잘 팔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론이 작년 말에 스탁옵션 취득을 통해서 받았던 수량이 약 6,800만 주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6,800만 주의 스탁옵션을 통한 취득했던 주식의 평균 단가는요 344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판매 단가가 244불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344불에 취득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일론 역시 스톡옵션 이 행사가에 비하면 자, 손해를 어느 정도 보고 팔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발생을 해서 이 양도세를 또 갚으려면 납부하려면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아야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또 의문이 있었는데요. 주식 양도세 발생으로 테슬라 주식 파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말씀드렸다시피 스톡옵션 행사가보다 취득했던 그 주식 가격보다 지금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또한 게리 블랙은요, 테슬라 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정보가 있었다면 일론은 주식을 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MMPI라고 하죠. 자, 내부자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자, 이는 테슬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증권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매도가 테슬라 펀더멘털 때문에 팔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트위터 때문에 주식을 판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이면 그러니까 오늘이죠. 자, 오늘로써 테슬라 내부자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기간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법에 의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어닝콜 때까지 이제 주식을 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어닝콜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 1월 말이 되겠죠. 1월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미국의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닝콜 전까지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관련 뉴스를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요.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멕시코에요.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현지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멕시코 산타 카타리나 지역에 토지를 인수하고 내년 초에 공장을 짓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은 지난 10월 달에 멕시코에 방문해서 주지사와 미팅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일론 머스크의 최종 발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12월 초에요. 사무엘 가르시아 멕시코 해당 지역 주지사는요. 주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투자가 곧 누에보 레온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밝혀진 문서 정보에 따르면요. 이 공장은 화물 트럭을 조립할 공장이라고 해요. 자, 테슬라의 화물 트럭이 무엇인가요? 바로 세미 트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멕시코 해당 지역 공장에서 세미 생산을 더 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세미 트럭은 기가 네바다에서 소규모 생산 라인을 보유하면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대량 생산을 하려면 전용 공장이 필요합니다. 이 전용 공장이 아무래도 노동력이 미국보다는 싼 멕시코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무래도 세미는 차량도 크고요. 더욱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지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지역 누에보 레온 산타 카타리나 지역은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은 멕시코고 이 위쪽이 이제 텍사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기가 텍사스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오스틴 지역과 7시간 거리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400마일 정도 떨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텍사스 본사, 테슬라 본사하고도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해당 지역인 멕시코에서 가장 또 부유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숙련된 인력들의 채용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1월 말까지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 관련된 주식 매도는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시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